나는 청계천 세운상가 2층으로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규격별 LCD 백라이트를 한 개당 몇만 원씩 주고 열 몇 장 구입하도록 하고 그 백라이트 전용 DC 어댑터들도 함께 구매토록 하였다. 이걸 갖고 가서 길다란 작업 책상에 늘어놓고 액자 프레임을 만들어 끼워 넣어라. 그러면 제조 설비를 갖춘 셈이 되는 거야. 아참, 이 전기 테스터기 큼직한 것으로 한 개 갖다 놓고 이 전기 콘센트도 여러 개 만들어 놓아야 실제 제조 라인 같이 보인다는 것도 잊지 마라. 아니, 이 정도로 제조 라인이 된다고? 그럼 너 3호 어묵이니 빙그레니 그런 회사들 알지? 겉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 같지? 천만에. 핵심 제조 설비는 정말 얼마 안 돼. 나머지는 전부 물류 창고 같은 부대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몇 주 후 그 친구는 공장 허가를 받았고 나는 술을 진하게 얻어먹었나? 이렇게 행동하면 공무원이 보기에는 나중에 얄미울 수도 있지만 굳이 민원인 상대로 싸움을 걸려고 하지는 않는다. 제4법칙. A로 판정될 수 있는 최소 요건을 찾아내라. 롯데 이야기 하나 더. 잠실 롯데백화점 대각선 쪽에 롯데캐슬 골드라고 하는 36층 주상 복합 건물이 있다. 2005년에 준공된 이 건물 부지를 롯데에서는 내 기억으로는 90년대 초부터 터프하기를 깔짝깔짝 질질 끌면서 근 10년 정도를 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 그 부지가 비업 무용 부지로 판정이 나면 관련 세금이 왕창 부과되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일단은 착공 신고를 하고 흙 한 차라도 실어 가면 공사는 시작한 셈이 되므로 비업 무용이 아니니까 말이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당신에게 어떤 대지가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면 종부세 계산 시 종합합산 대상이 되고 누진율이 적용되는 세금이 상당히 부과되겠지만 2월 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내고 트럭으로 쓰레기 한 차라도 실어냈다면 이 법적으로는 공사를 시작한 것이기에 별도 합산 대상이 되어 종부세가 확 낮춰지게 되고 게다가 무려 80억 원 초과분만 계산된다. 제5법칙. 대규모 민원을 야기시켜라. 냉동 창고 하나를 건축했을 때의 일이다. 이런 창고들은 지게차 동선으로 인해 바닥 면적의 50% 정도밖에는 적재를 할 수 없으며 드라이브 인 렉을 많이 사용하지만 2단 적재 시에 2단 면적 역시 50%에 지나지 않기에 2단을 아예 대규모 선반처럼 만들고 익스펜디드 메탈 네트로 바닥을 깔았으며 냉기 순환을 위하여 벽체하고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었다. 그리고 2단 바닥에 별도로 지게차를 배치하였고 1단 바닥에서는 2단으로는 지게차가 팔레트를 올려주도록 하였고 그런 식으로 건축 허가 및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사용 중에 메탈네트가 시멘트 바닥처럼 평평한 것이 아니어서 지게차가 운행 시 털털거렸고 전동 지게차는 대부분 하드 타이어를 사용하기에 이를 에어 타이어로 바꿔보기도 했지만 마찬가지로 털털거려 화물 손상 가능성과 운전 위험도가 전혀 줄지는 않았다. 그래서 메탈 네트를 시멘트로 덮어버렸고 냉기 순환을 위해서는 벽체와의 간격 사이에 냉기 순환팬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데 경기도 이천에서 대형 냉동창고 건축 중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터졌다. 그러자 전국적으로 건축과 소방서 등의 합동 점검이 대형 냉동창고들에 대하여 행하여졌고 우리 창고 역시 점검 대상이었는데 뜻밖의 통보가 주어졌다. 2단 적재용 선반은 선반으로 볼 수 없으며 2층 불법 증축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고지가 나왔는데 그 선반 면적이 무려 2,000평을 넘었기에 내 기억으로 아마 6억 원인가 8억 원인가였다. 아이고야, 난리가 난 거다. 당연히 나는 이게 무슨 2층이냐,
2층이라면 벽체와 붙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기존 건물 1층 내부에 있던 선반 바닥에 상품 보호와 운전자 보호를 위해 메탈 네트에 시멘트를 부은 것인데 이게 무슨 불법 증축이냐고 여러 번 찾아가 아우성 쳐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떤 직원은 나에게 돈 좀 달라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물었지만 내 대답은 절대 아니다 였다. 왜냐하면 이 공무원이 일단 문서를 보낸 이상 그 문서 내용을 그 공무원 임의로 취소시키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문서를 받기 전에 협의를 할 때는 사무실로 전화를 하는 것보다 먼저 담당자부터 면담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부자부터 만나고 담당자를 만나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문제가 되는 선반 부분을 철거하면 되겠지만 이미 적재물품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는 철거하는 데만도 6개월 이상 소요되었고 이미 시멘트가 굳어져 있으니 메탈 네트를 다시 까는 것도 어려웠다. 바닥에 절반의 구멍이 나 있으면 건축 바닥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직경 10cm 정도의 구멍을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 뚫어보는 것도 검토하였지만 이 전문 구조 계산 회사에서 절대 반대하였다. 결국 철거를 빨리 하거나 아니면 그냥 사용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혹은 1회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건축 허가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렇게 할 생각을 하는 수밖에는 없었다. 그 어느 방법을 채택하던 돈 깨지는 일만 남았던 것이다. 결국 우리의 최종 입장을 전달하는 미팅이 주최되고 건축 과정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참석하였다. 그날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담당 공무원들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니 불법이겠지요. 철거하겠습니다. 순간 공무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음을 나는 느꼈다. 그리고 오늘 회사로 가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창고 면적은 2층 선반을 포함하여 약 4,000평이 넘으며 이곳에 붙은 공장과 합산하여 볼 때 일하는 직원들은 100여 명이 되고 최소 연봉이 2천만 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철거를 하면 면적이 절반으로 줄게 되므로 100명 중에서 50명은 불필요한 인원이 되는 것이므로 해고하여야 하는데 누굴 해고하여야 할지 전혀 모르겠으므로 전 직원을 상대로 제비뽑기를 하도록 하여 오늘 50명을 해고시키겠습니다. 왜 갑자기 50명이나 해고시키느냐고 직원들이 당연히 물을 텐데 우리로서는 건축과 암흑의 직원이 우리가 사용하여 온 선반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정하여 철거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50명이 전부 한 가정의 가장들인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200여 명의 생계를 저희가 잘라버린 셈이 되겠지만 이 법은 지켜야 하니 어쩔 수 없지요. 다만 그 200명이 전부 이 도시 사람들이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찾아와 꽹과리를 치며 난동을 부리건 LPG 가스통에 불을 붙이건 당신들 멱삽을 붙잡고 행패를 부리건 간에 거기에 관해서는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을 배치시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참 정부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을 하라고 정리하는 중인데 50명이나 집단 해고를 시켰으니 언론에서도 당연히 찾아올 것 같네요. 언론에 저희는 이곳 건축가에서 결정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한 죄밖에는 없음을 설명하겠으며 과연 2층 선반 부분이 불법 중층인지 아닌지는 언론에서 또다시 판단하겠지요. 약간 침묵이 흐른 후 내가 들은 대답은 자기들이 좀 더 고민해 보겠다는 것이었지만 일주일 후 다시 만난 미팅에서도 개고장 발부 철회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기에 오히려 내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묘책이 없습니까?를 물었다. 묘책이야 있겠지요. 공무원으로서 불법 건축물을 발견하면 철거를 종료하면서 기간 내 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만 규정에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형사고발이 있잖아요. 검찰에 우리를 고발하면 되잖아요. 규정을 보면 형사 고발하거나 이행 강제금 계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발 조치하면 이행 강제금 계고장은 없어도 되는 거니까 합법적으로 취소 가능하고 감사에서도 문제될 게 없지요.
형사 고발을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일단은 다한 것이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형사 고발은 민원인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어서 번져가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상관없습니다. 검찰에 고발하세요. 정말 고발 조치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다 처리하겠으니 검찰에 고발한 뒤에 우리가 제출할 건축 허가 노면이나 접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지요. 이 대신 검찰 고발권은 스스로 자청하는 것이니 저희를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뭐 구속이야 시키겠습니까? 벌금도 이행 강제금보다 쌀 텐데. 그 후의 스토리는 이렇다. 이 직원 100여 명은 자기 가족 이름들을 다 동원하여 탄원서를 만들었다. 이 검찰에서의 결론은 무혐의, 2단 선반은 합법적 건축물로 등록되었다. 상황 끝. 이 법으로 안 될 땐 다른 우회로로 접근하는 게 맞지만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어설프게 덤빌 경우에는 괘씸죄로 찍히기까지 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